조용한 숲속 절의 저녁 무렵 노을빛이 대나무 숲을 물들이고 있었다. 한 젊은 제자가 근심 어린 얼굴로 부처님 앞에 다가와 공손히 절을 올렸다.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로 자리를 권하며 제자를 바라보았다. 부처님, 요즘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매일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다들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저는 뒤처지는 느낌이에요. 열심히 해도 성과를 인정받지 못할 때는 세상이 불공정하다는 생각에 억울함이 북받칩니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만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 소진되어 버린 마음에는 의욕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래, 남들과의 비교와 직장에서의 불공정함으로 많이 힘들었겠구나.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면 누구라도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지. 그리고 다른 이들이 앞서는 것처럼 보이면 초조하고 자신이 보잘것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 내 마음에 쌓인 괴로움이 지금 얼마나 클지 내가 느껴지는구나. 제자는 부처님의 따뜻한 공감 어린 말에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이 느끼던 서름이 고스란히 이해받는 듯하여 움켜쥐고 있던 두 손의 힘이 조금 풀렸다. 부처님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쉽단다. 하지만 제자야,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너보다 앞서가고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누구나 자신의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법이란다. 남의 삶은 겉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것이지. 동료들의 성취 뒤에도 그들만의 고민과 눈물이 있을 거야. 세상이 때로 불공정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겪는 고통의 모습은 각기 다를 뿐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렴.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을 듣고 보니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을 멈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을 보면 화가 치밀고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룰 때도 많았습니다. 내 마음에 일어난 분노와 억울함도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지.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휩싸여 자신을 더 괴롭히지 않는 방법을 찾는 거란다.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보시라는 수행이 있다. 이는 남에게 베풀고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행위를 말한다. 다른 이들에게 물질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 시간을 내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나누는 것도 큰 보시가 된단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되묻는다. 남을 돕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제 고통을 덜어주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지금 제 문제만으로도 벅찬데 남까지 돌아볼 여유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목소리로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오히려 다른 이의 고통에 귀 기울여 보거라. 그것이 바로 마음의 독약을 치유하는 해독제와 같단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위로가 되지 않니?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동료나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주려고 해보거라. 그러면 신기하게도 너의 마음에도 따뜻한 불빛이 들어오며 남과의 경쟁심이나 억울함이 한결 옅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게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마치 맑은 연못에 돌을 살짝 떨어뜨린 듯 잔잔하게 퍼져나갔다. 제자는 한동안 숙고하던 말이 없었다. 자신이 힘들다고만 생각했지. 정작 주위 사람들의 어려움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나날들이 떠올랐다. 생각해보니 회사에 저처럼 지쳐 보이는 동료가 몇 명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도 제 경쟁 상대로만 여겼지. 그들의 힘든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들어주면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단다. 남에게 온기를 베풀면 자신에게도 온기가 스며드는 법이지. 이것이 보시의 첫걸음이야.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대신 남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려보면 너의 마음속 빈자리가 사랑과 이해로 채워질 게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가르침이 있단다.
지게라고 들어보았느냐? 이는 몸과 말과 마음에 스스로 계율을 세워 맑게 지키는 삶을 뜻한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의 원칙과 선을 지키며 절제하는 것이지. 고개를 갸웃하며 계율을 지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저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회사에서 억울한 일이 많을 때 저도 모르게 불평이나 불만을 쏟아내곤 합니다. 그럴 때 지게를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게란 거창한 것이 아니란다. 예를 들어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 화를 내며 거친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인다 해도 한 박자 쉬면서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거야. 부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양심과 바른 행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지게의 실천이지.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옳다고 믿는 바를 따르는 거란다. 이렇게 살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도 결국 내 진심과 성실함을 알아주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내 스스로 부끄럽지 않으니 마음이 평안해질 게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옆에 놓인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고 남을 도울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깨달음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제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부처님, 말씀 감사합니다. 남과 끊임없이 나를 견주느라 제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제 자신의 고통에만 빠져 있었는지요. 내일부터 회사에서 지친 동료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보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제 양심과 원칙을 지키며 제 갈 길을 가보려 합니다. 제자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그래, 잘 생각했구나. 그것이 바로 보시와 지게의 길이란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마음의 상처와 억울함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남에게 선의를 베풀고 스스로의 마음을 단속하다 보면 내 안에 뜨거운 불평등의 불길이 서서히 잦아들고 맑은 물이 고이듯 평온함이 찾아올 게다. 힘들 때일수록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다독이며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것을 잊지 말 거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머리를 숙였다. 마음속 응어리가 눈 녹듯 누그러지는 것을 느끼며 한결 가벼운 얼굴로 미소 지었다. 숲 저편에서 솔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잎이 속삭이는 소리가 두 사람 곁을 스쳐 지나갔다. 제자는 가슴속 짐을 조금 내려놓은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고 세월이 흘러 젊었던 제자는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머리카락에는 희끗희끗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고 얼굴에는 지난 삶의 기쁨과 슬픔이 새겨져 있었다. 제자는 다시금 부처님을 찾아왔다. 산길을 올라 마주한 부처님은 예전 그대로 자애로운 모습으로 그를 맞이하였다. 제자는 예를 갖춰 절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또 다른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제자의 얼굴을 살피며 오랜만이구나, 제자야. 그동안 잘 지내왔느냐? 예전보다 얼굴에 많은 이야기가 쌓인 듯하구나. 오늘은 어떤 고민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느냐? 제자는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부처님,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가르쳐 주신 보시와 지게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덕분에 직장 생활도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남들을 돕고 배려하려 했었지요. 그 덕에 제 마음의 평화도 예전보다 커졌음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가 그렇게 부디 잘 살아왔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표정을 보니 아직도 마음 한켠에 무거운 짐이 남아있는 듯하구나. 무슨 일인지 말해보겠니? 제자는 한숨을 쉬며 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번에는 저의 자녀와 관련된 고민입니다. 저는 이제 50대가 되어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가 되었지요. 제 아이도 많이 자라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녀와 대화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이는 사춘기를 지나고부터 제게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았고 지금은 집을 떠나 자기 생활에 바쁜 듯합니다. 저는 여전히 아이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지만 정작 아이와는 마음을 터놓는 대화를 거의 못하게 되었어요. 제자의 눈가에 외로움이 어렸다. 그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아이가 잘 지내는지 항상 걱정되고 혹시 힘든 일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늘 괜찮아 한마디뿐이고 제게는 깊은 속 이야기는커녕 일상 대화조차 피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는 일하느라 바빠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돌아보면 젊었을 때 제 부모님께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느꼈을 섭섭함과 외로움을 이제 제가 뼈저리게 겪고 있는 듯합니다. 집에 있으면 텅 빈 것처럼 적막하고 아이와의 소통이 끊긴 것 같아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건만 정작 가장 소중한 아이와 멀어진 지금 저는 무력감과 중년의 번아웃에 빠져버린 느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자녀와의 소통 단절로 인해 얼마나 외롭고 속상하겠느냐. 내 마음에 외로움이 사무쳐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듯한 느낌이 들겠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건만 자식은 자라면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느라 부모에게서 점차 멀어지기도 한단다. 이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지만 막상 부모가 된 입장에서는 참 서글픈 일이지. 내가 느끼는 그 상실감과 외로움, 부처라고 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란다. 제자는 살며시 눈물을 닦으며 제 마음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와 멀어진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아 스스로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직장 일에 치여 지낼 때 아이 마음을 세심히 헤아리지 못한 게 아닌가, 대화할 기회를 많이 놓친 건 아닌가 후회가 됩니다. 이제라도 아이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먼저 스스로를 그렇게 자책하지 말아라. 이미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다가올 날들은 달라질 수 있단다. 내가 진심으로 아이와 다시 이어지고 싶어 하고 잘해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자체가 출발점이 되어줄 거야. 자, 예전에 내가 일러주었던 보시의 가르침을 기억하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남에게 베풀고 귀 기울이라는 가르침이지요. 혹시 지금 제 상황에도 보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 아이에게 제가 무엇을 베풀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질적인 지원은 이미 하고 있고 아이도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라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보여요. 보시는 돈이나 물질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했지. 가장 큰 보시는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란다. 지금 내 아이에게 필요한 보시도 바로 내 마음과 관심을 내어주는 것이게다. 아이와 대화가 어려울수록 조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훈계하거나 다그치려 하지 말고 묵묵히 곁에서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렴. 때때로 안부를 물으며 기다려주되 아이가 마음 문을 열 때까지 강요하지 않고 온전히 들어줄 귀를 내주는 게 중요하단다. 제자는 한참 생각하다 그냥 조용히 곁에서 기다리면서 아이가 이야기하고 싶어질 때까지 제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예전에는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것저것 물어보고 충고부터 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제게 마음을 닫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너무 급했어요. 부처님은 온화하게 웃으며 그 마음도 이해한다. 사랑하는 자식을 걱정하니 이것저것 챙겨주고 조언해주고 싶었던 것이겠지. 그러나 때로는 침묵 속의 따뜻한 동행이 말 많은 조언보다 더 큰 위안이 될 때가 있단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보시는 아이가 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말 없는 사랑으로 곁에 있어주는 것일 거야. 내 존재 자체가 등을 기대 쉴 수 있는 따뜻한 나무,
그늘처럼 느껴지도록 말이다. 그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에게 전해진다면 언젠가는 아이도 내 진심을 알고 한 걸음 다가와 줄 게다. 그리고 지게의 가르침도 잊지 말아야지.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절제와 원칙을 지키는 삶이 너를 지탱해 줄 거다. 외롭다고 해서 술이나 다른 것에 빠져 허전함을 채우려 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아이에게 투정이나 화로 표현하면 안 되겠지. 그것은 오히려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할 수 있어. 마음이 외로울 때일수록 스스로의 생활을 바르게 다스려야 한단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몸과 마음을 돌보며 혹시 아이와 대화할 기회가 온다면 항상 부드러운 말과 차분한 태도로 대하도록 노력해 보아라. 이 또한 지게의 한 모습이지. 네, 부처님 말씀대로 제가 요즘 외롭다 보니 마음이 나태해지고 스스로를 돌보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우울한 마음에 술잔을 찾을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잠깐은 잊혀져도 더 공허해졌어요. 제가 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아이와의 관계도 바로잡을 수 없겠지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저 자신의 마음부터 맑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렇단다.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마음을 쏟기만 하고 스스로를 잃어서는 안 돼. 너 자신이 먼저 평온하고 건강해야 자식과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될 수 있는 법이지. 지게를 지키며 마음을 바로하면 비록 당장 외롭고 힘들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지혜로운 대응이 가능해질 게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하면서도 내내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느덧 제자의 눈에는 이전보다 희망의 빛이 서리고 있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향한 제 욕심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아이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그저 옆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활을 추스르고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지게를 행하는 길임도 알겠습니다. 예전 젊은 시절에 가르쳐 주신 보시와 지게를 이제는 부모의 입장에서 다시 실천해야겠군요. 쉽지는 않겠지만 해보겠습니다. 미소 지으며 세월이 흘러도 가르침의 근본은 달라지지 않는 법이지. 다만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뿐이다. 젊었을 때는 보시와 지게로 너 자신을 고통에서 구하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보시와 지게로 다른 이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챙기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 실로 소중한 성장이라 할 수 있겠구나. 기억하거라. 보시와 지게는 불교 수행의 첫걸음이지만 그 속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단다. 남에게 베풀고 자신의 행실을 바르게 한다는 이 단순한 원칙이야말로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열쇠이지. 내가 앞으로도 삶에서 길을 잃고 힘들 때마다 다시 이 두 가지 덕목으로 돌아오면 좋겠다. 그러면 마음의 등불이 되어 널 인도해 줄 것이야. 하늘은 어느새 붉은 노을에서 깊은 남색의 밤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숲속에는 청량한 풀벌레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경청한 뒤 큰 절을 올렸다. 그의 눈가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 제 삶의 두 시기에 이렇게 명쾌한 가르침을 주시다니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늘 주신 가르침대로 제 아이와 주변 사람들에게 더 귀 기울이고 제 스스로의 마음도 바르게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가거라. 그리고 잊지 말거라. 내 안에 있는 자애로운 마음과 밝은 지혜는 언제나 너를 지켜줄 것이란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세상 모든 존재가 그러하듯 자신의 고통을 이해받고 또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해주면서 우리는 모두 조금씩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니라. 내가 항상 여기서 내 길을 응원하고 있을 게다. 제자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며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의 눈물이었다. 부처님께 다시 한번 깊이 예를 갖춰 인사한 뒤
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숲길을 내려가는 제자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웠다. 달빛이 어둑한 길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제자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맑고 따뜻한 빛이었다. 제자는 가슴 속에 그 빛을 품은 채 집으로 향하는 길을 힘차게 걸어갔다.